사랑해서 그랬어요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할 때가 남자들 왜 사랑해서 집착하는 거야 이런 얘기하고 뭐 사랑하니까 넌 내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아름답게 들리지는 않아요. 막 구속하는 것 같고 네. 집착하는 것 같고. 맞아요. 좀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 사람이 사랑에 미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너무 끔찍한 커플 스토리입니다. 영화에서도 다룰 수가 없는 와. 독일에서 일어난 장미의 전쟁, 미친 사랑의 결말, 오남매 살인 사건입니다. 오남매요? 아니 미친 사랑까지는 뭐 워딩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사랑의 결말이 오남매 살인 사건으로 가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심호흡을 좀 충분히 하시고 들어주세요. 네. 2020년 9월 3일 독일의 한 아파트에서 5구의 어린 아이 시신이 발견됩니다. 어린아이 5구? 사망한 아이들의 나이는 8살, 6살, 어머. 3살, 2살, 그리고 16개월 아이까지. 경찰이 도착했을 땐 아이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집엔 아이들 외엔 아무도 없었어요. 왜 아무도 없었으면 누가 죽였다는 경찰에게 신고를 한 사람은 아이들의 외할머니였어요. 외할머니. 외할머니요? 5아이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동안 11살 첫째 아들 마르셀은 학교에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마르셀은 동생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외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외할머니가 처음 들었을 때는 당연히 안 믿었을 것 같고 너 그런 무서운 농담 하지 마!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진짜. 전 더 소름 끼치는 게 6남매 중에 지금 마르셀만 생존한 거잖아요. 근데 마르셀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동생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본 거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그 충격이 컸을까요? 곧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아이들 부모를 찾았고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죠. 바로 이 2사람이 죽은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애기들 너무 예쁘다. 나이 어려 보여. 되게 어려 보이죠. 그런데 부부를 만나 진술을 들은 경찰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요? 경찰이 놀란 이유는 바로 부모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엇갈린 거?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부부는 별거 상태였는데 아이들은 아내 크리스티안이 돌보고 있었다고 해요.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했던 아내는 그날에 대해 마스크를 쓴 남성이 아파트에 들어와 나를 묶고 강제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되게 구체적이네요. 마스크를 쓴 남성이 남편이 고용한 킬러였다고 주장을 했죠. 남편이 사주를 했다. 남편 파스칼은 아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을 상대로 절도 신고를 한 적도 있었고 크리스티안이 종종 거짓말을 해왔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은 이 부부의 엇갈린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둘 중에 분명히 크게 잘못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필사적으로 이걸 덮으려고 하고 있다는 느낌? 지금 하나도 아니고 5이 죽었는데 이 부모들이 슬픔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 이 진술을 하면서 둘이 말이 엇갈리고 이런 걸 보니까 범인이 이 둘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네, 맞아요. 애기들이 제일 불쌍해요. 맞아요. 남편은 분명히 이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5아이 5남매가 살해가 됐는지. 아내 크리스티안과 남편 파스칼 2사람의 만남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크리스티안의 부모님은 그녀가 어렸을 때 별거 상태였고 12살 땐 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고 해요. 아이고. 자살 시도까지 했을 정도로 그녀의 학창 시절 역시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안이 16살이 됐을 때 같은 동네에 살던 남자였던
17살인 데니스를 만났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첫 아이 마르쉘을 임신했습니다. 마르쉘이 아까 생존했던 그 제일 큰 아이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파스칼의 아들이 아니네요, 애초에. 네. 첫 남편 데니스는 크리스티안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아이 뭐야. 그렇게 그녀는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는데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크리스티안은 엄마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다고 해요. 아 다행이네 그래도. 홀로 아이를 키우던 그녀는 10살 많은 두 번째 남편 마커스를 만납니다. 오 나이 차이가 많네요. 또 다른 사람이네. 마커스는 그녀에 대해 매력적이고 대화가 잘 통하는 똑똑한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녀는 둘째 아들 루카스를 임신했어요.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마커스 역시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크리스티안을 떠나고 맙니다. 아니 왜 다 떠나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는 어려서 그렇다고 쳐도 10살 차이가 나면 상당히 생각이 바뀌었을 텐데 잘 돌볼 생각을 해야지 왜 떠나는 거예요 대체? 너무 무책임하다. 크리스티안이 18살이 되던 해 현재의 남편인 파스칼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크리스티안과 파스칼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파스칼은 군인 출신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던 크리스티안에게 듬직한 남자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오 다행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7년간 함께 살며 4명의 아이를 더 낳게 되죠. 아니 파스칼과 크리스티안 사이에 4명의 아이가 있다면 그 전에 다른 남자의 2명의 아이도 있잖아요. 네. 총 6명까지 다 보듬어 준 거잖아요. 네. 그럼 크리스티안은 이제서야 제대로 된 좋은 남자를 만났구나. 네. 좀 안심했을 것 다른 같아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저축도 했고요. 월 초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도 세우는 등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란 얘기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 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서워 이제. 아, 하실 거면 그래도 최소한 이 행복한 얘기 3분 이상은 하고 해주세요. 좀만 더 이제 풀어주시면 1분 안 돼요? 행복한 얘기 했는데. 뭐 크리스마스 선물은 뭘 줬고 이런 얘기 좀만 풀어주세요. 네, 아쉽게도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 나오네 이제. 하지만 평범했던 부부의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파스칼의 도박으로 인해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 도박. 잦은 부부싸움으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수차례 있었고요. 출동한 경찰에 의하면 당시 크리스티안은 팔뚝이 붉어져 있었고 남편의 목에도 상처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둘이 서로 몸싸움을 했네. 물리적 충돌까지 가는구나. 그리고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됩니다. 남편 파스칼은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 아내 크리스티안과 떨어져 지냈지만 낮에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 들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도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했네. 그러네. 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는 이미 아내랑 많이 틀어졌는데 아이들에게 아빠로서는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까지는 한 것 같네요. 느낌이. 그랬죠. 예. 이때까지는. 아이고. 아, 또 뭐가 있고. 부부의 별거 기간이 어느덧 1년이 지났고 그 사이 남편 파스칼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긴 겁니다. 연락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부남이죠. 거잖아요, 지금. 별거 기간이죠. 왜 그러죠, 진짜? 심지어 파스칼은 여자가 생기면서 아이들이 있는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아, 아빠 노릇도 안 하기 시작했네. 그러네. 예. 아이들에게서 멀어진 남편,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크리스티안. 둘 사이엔 싸움이 그칠 줄 몰랐어요. 됐네요. 그러니까. 네. 애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애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부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이때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엇갈린 부부의 진술.
그러나 경찰이 최종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바로 아내 크리스티안이었습니다. 엄마가 범인이었다고요? 아까 완벽한 엄마이고 싶다고. 네. 5명이나? 범인이 아이들의 엄마 크리스티안으로 지목을 하면서 독일의 언론들은 앞다퉈 이 잔인한 사건을 보도를 했죠. Ein Brautpaar mit 2 kleinen Kindern, im Hintergrund eine große weiße Limousine. Ja, und diese heile Welt, die wir hier sehen, Oh, diese Mari, Familie, 너무 die gibt 씁쓸하다. es nicht mehr. Denn Christiane K., sie soll ihre 5 Kinder getötet haben in Solingen. Ja, in dem dunklen Gebäude hinter mir wurden heute 5 Kinder tot 불쌍해. aufgefunden im Alter von 1 bis 8 Jahren. 한 살부터. Sie sollen von der Mutter, Entschuldigung, 27, umgebracht worden sein. 아 어떡해. 아. 나 이런 거 못 보겠어. 어우 불쌍해라. In dem Fall von Christiane K., die im September vergangenen Jahres 5 ihrer 6 Kinder getötet hat, die Höchststrafe dafür. 무발적이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게.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계획적으로 이렇게까지는 너무 무서워요. 계획적이면 너무 무서워요.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가 되고 싶어서 노력했어요. 나이도 엄청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전사 같은 애들하고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애들 물건 보니까 더 씁쓸하네요.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었던 5명의 아이들의 엄마 크리스티안이 아이들을 살해한 이유. 남편 파스칼의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파스칼은 내연녀 집에 있었고 내연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를 했어요. 다음 날 사건 당일 그 사진을 본 아내 크리스티안은 남편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 나 속인 거야? 나 다시 사랑에 빠졌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래서 어쩔 건데? 몰라, 새 여자친구와 아이를 가질 수도 있어. 미친. 왜 저렇게 뻔뻔해? 이 남자도 진짜 나쁜 놈이야. 첫 번째, 두 번째 남편에게 모두 버림받았던 크리스티안이 가장 많이 믿고 의지했던 것이 지금의 남편, 파스칼이었던 거죠. 파스칼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던 크리스티안은 남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배신감에 분노를 참지 못했고 남편 파스칼이 아닌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왜 그걸 애들한테. 첫째 마르셸은 등교를 했고 나머지 5명의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탄 아침을 먹게 했죠. 이후 크리스티안은 여느 때와 같이 아이들이 목욕할 수 있도록 욕조에 물을 받고 장난감을 준비하고 온풍기를 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연스럽게 욕조에 들어갔고 그대로 익사를 하고 만 거죠. 어떻게 남편한테 가지 왜 애들한테 그래요? 엄마가 돼갖고 분노한 것까지야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한다 쳐도 그 방향을 왜 진짜 아이들한테 애들이냐. 풀어 그걸 남편한테 가서 화를 내지. 불쌍해. 그대로 더욱 있어. 놀라운 것은 그래서 4명의 아이들을 한 명씩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 욕조에서 그 똑같은 방식으로. 네. 아니 아 이거 너무. 한 아이가 익사했을 때 엄마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슬픔이 없었을까요? 그걸 보고 또 같은 범행을 어떻게 저지르지? 그 정신이 나갔나 보다. 아이는. 이게 지금 엄마가 아이한테 할 수 있는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크리스티안은 칼과 피까지 함께 사진을 찍어 파스칼에게 전송을 하기까지 그리고 곧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게
크리스티안의 경악스러운 행동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망한 아이들을 침대에 눕혀놓고 학교에 간 마르셸에게 전화를 겁니다. 또 왜? 첫째, 예. 가족이 상을 당해서 아이를 일찍 집에 보내주세요라고. 학교에다가 전화를 해서요. 아,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마르셀이 그 동생들이 죽어 있는 걸 봤잖아요. 이게 엄마의 전화 때문에 볼 수 있었던 네.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아들한테 그걸 보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티안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마르셸과 함께 외할머니 집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탔는데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 엄마 크리스티안은 아들 마르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셸, 엄마와 함께 뛰어내리지 않을래? 와유, 못났다 정말.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큰아들 마르셸이 같이 뛰어내리지 않을래라는 말에 따르지 않자 엄마 크리스티안은 설마. 마르셸의 눈앞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렇게 11살의 마르셸은 가족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고스란히 지켜보게 됐죠. 마르셀은 어떡해. 그렇게 아들 마르셸은 외할머니 집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 할머니의 제보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됐구나. 기차에서 투신했던 크리스티안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치료가 끝난 후에 남편 파스칼의 짓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어요. 뻔뻔하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죠. 결국 크리스티안은 2021년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왜? 애들이 뭔 죄야? 사랑이 배신이 되어서 잔혹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미친 사랑의 결말 오남매 살인 사건이었습니다.